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현장을 전해드리는 베트남 토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뚜띠엠 한복판에 위치한 UCT와 그리고 귀신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할 주제는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뚜띠엠인데 이러한 금싸라기 땅에 수천 세대의 유령 아파트가 생겨나고 10년 동안이나 방치된 숨겨진 내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낡은 이곳을 최고급 아파트로 환골탈퇴시킬 최신 개발 호재와 잠재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예측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뚜띠엠의 UCT 아파트인데요. 화려한 외관과 좋은 입지로 한국 사람들에게 꽤 익숙한 곳입니다. 저도 한때 이곳에 거주한 적이 있고요. 심지어 저는 이곳을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고층 세대는 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바솜 프로젝트도 한눈에 들어오는 끝내주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음식점들도 많고 커피숍도 많고 좋은 브랜드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걸어서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수천 세대가 텅 빈 그런 건물로 방치되어서 거대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귀신 아파트 단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뚜띠엠이라는 곳이 한국의 강남보다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더 큰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곳이 뚜띠엠인데요. 그런 한복판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대한 아파트가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원래 이곳이 이제 본래 뚜띠엠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 때문에 대대로 이제 살던 뚜띠엠의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빈칸 재정착 아파트 단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대대로 이제 뚜띠엠에 원주민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도시 개발한다고 뚜띠엠을 막 개발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쫓고 그 대신에 이 아파트를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국가 주도의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뚜띠엠 강변 늪지대에 살던 한 2만 명 정도의 원주민들을 반강제로 퇴거시키고 이곳에 이주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한 15년경에 완공된 물량 중 무려 한 4천 세대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좀 씁쓸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당장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영세한 원주민들에게 정부가 이렇게 번듯한 고층 아파트를 인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던 거예요. 원래 강가의 판잣집이라든지 낡은 허름한 단층집에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오토바이 하나 세워뒀으면은 그만이었다는 거죠. 관리비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에 들어오는 순간 매달 비싼 엘리베이터 유지비와 오토바이 주차비 그리고 각종 관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뚜띠엠 일대가 워낙 비싸야지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밥값하고 그 다음에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원주민들의 생계가 더욱 막막해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입주를 포기한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보상금을 챙겨서 물가가 훨씬 저렴한 호치민의 외곽의 구군이라든지 빈짠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래 살던 방식대로 땅을 저렴하게 사고 단층집을 지어서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렇게 주인을 잃어버린 남겨진 이러한 막대한 물량은
곧바로 호치민시의 거대한 골칫거리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시 정부에서는 이 아파트를 짓느라고 건설사한테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대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4,000세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대규모 통경매를 수차례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연속 유찰이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은 무려 이제 10조 동 하나로 따지면은 5천억이 넘는 거대한 초기 자본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회사들이. 게다가 애초에 서민 이주용으로 설계되어서 층고도 낮고 그 다음에 마감재도 저렴한 이러한 건물을 고급 아파트로 개조하기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융통성 없는 행정과 비싼 경매 시작화 때문에 건물들이 10년이 가까이 썩어갔어요. 그래서 호치민시는 이러한 거대한 빈집들이 망가지지 않게 유지도 하고 보수도 하고 경비원도 고용하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길바닥에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는데요. 여기가 사실 겉은 굉장히 낡았는데 뼈대는 튼튼한 건물이거든요. 그러한 곳을 단숨에 가치를 끌어올릴 대형 호재가 2026년 3월에 터지게 됩니다. 호치민시는 지난 10년간 번번이 이제 경매에 실패하면서 원인을 이제 뼈저리게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용도 변경인데요. 기존의 서민 이주용이었던 재정착 아파트 딱지를 떼고 고급화가 가능한 상업용 주택으로 용도를 완전히 전환해 주기로 확정 지은 것이죠. 낙찰받은 건설사는 기존의 낡은 구조를 싹 다 뜯어고치는 전면 리모델링은 물론이고 원하면 아예 건물을 헐고 수영장도 그리고 최고급 부대시설도 갖춘 45층짜리 하이엔드 아파트로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권한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덩치가 너무 커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4천여 세대의 막대한 물량을 여러 개의 작은 프로젝트로 쪼개서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초기 자금 압박과 리스크를 확 줄여준 거죠.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이 발표되자마자 베트남을 대표하는 일군 대형 건설사들이 즉각 참전표를 던지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뚜띠엠의 대장급 아파트인 더 메트로4를 성공적으로 분양시킨 최고급 부동산의 대명사인 송킴 랜드입니다. 송킴 랜드는 이미 공식적으로 매수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뚜띠엠의 또 하나의 거대한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션샤인 그룹이 경매에 참여를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다가오는 2026년 5월 이러한 거대한 단지의 새 주인을 가릴 대망의 경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송킴 랜드나 션샤인 그룹 같은 최상위 개발사의 손을 거치게 되면 이러한 흉물스러운 단지도 뚜띠엠의 핵심 입지와 맞물려 완전히 새로운 최고급 랜드마크로 활골 탈퇴를 할 것입니다. 그 잠재력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매수 가능성과 그리고 가격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이곳을 단순히 세대당 나눠서 낙찰가를 나눠서 하나에 1억 5천 또는 2억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4천 세대를 10조 동으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즉 마감도 제대로 안 된 뼈대만 있는 건물을 수천 개 단위로 나눈 도매가일 뿐이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소매 가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대형 건설사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기존의 낡은 자재를 다 뜯어내고 뭐 인피니티 풀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 고급 조경 등을 갖춘 최고급 상업용 아파트로 재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껑충 뛰게 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분양가가 미터 제곱당 최소 1억 동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대략 한 2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뚜띠엠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엠파이어 시티나 더 메트로폴은 시세가 미터 제곱당 1억 5천만 동 또는 2억 동을 가볍게 호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러한 1억 동이라는 가격도 사실 보수적으로 잡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낡은 빈집을 개인이 당장 매수하는 것은 베트남 주택법상 아예 불가능하고요. 국유재산 성격의 재정착 아파트에는 외국인 소유 자체가 완벽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젠 조만간 통경매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개발사들이 인수를 해서 고급 이제 상업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하고 나서 분양을 시작할 때 완벽한 매수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상업용 프로젝트의 승인이 나면은 베트남 부동산법에 따라 단지 전체 세대의 30%까지는 외국인 커터가 합법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이때 우리 한국인들도 건설사와 정식 매매 계약을 통해서, 즉 SPA라고 하죠, 합법적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핑크북의 발급 요건도 갖추기 때문에 핑크북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가격이 좀 비싸서 문제지만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뚜띠엠의 노른자 땅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곳을 밤에 가면은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귀신이 나올 만한 아파트인데요. 그 이면에는 뚜띠엠의 막대한 잠재력과 대형 개발사들의 치밀한 물밑 작업에 얽혀 있습니다. 일대 혁신을 거쳐 화려한 아파트로 부활할 그날이 무척 또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아무쪼록 많은 이야기가 나돌았던 귀신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이 되고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은 또 그 내용으로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